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바이오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인데요. 기존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과는 달리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역 혁신 모델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충북과 경남, 광주, 전남을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란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 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스스로 지역 발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충북은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등 3가지를 핵심 산업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대를 총괄대학으로 15개 대학과 도교육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올해만 국비 298억 원 등 426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5년간 1,00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우송 바이오텍이라는 연합대학원을 설립해 공동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 관련 연간 배출 인력을 현재 수요 대비 50%에서 7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그 혁신이 일단 바탕으로 돼가지고 그걸 전파를 시키면서 다시 기업이나 혁신기관 쪽에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게 네트워크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충북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 지역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운송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난과 더불어 개별 회사가 계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굳은 일이지만 누구라도 거들어야 매듭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 지역 레미콘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해 벌써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탕 정도를 해서 벌면 뭐 한 400이잖아요, 400. 400에서 한 200 가까이 반 이상은 나가요. 그리고 200 가까이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물량이 좀 더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전국 레미콘 총연합회 충주지회 측은 이번 파업에 9개 회원사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충주 지역 레미콘 운송 단가 상승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데 비해서 같은 기간 레미콘 차량 신차 가격은 배가 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도 일부 회사가 압박에 의해서 저단가로 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불합리함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또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교섭 방식과 인상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충주시의 중재가 유일한 해법의 실마리라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얼마를 올려달라고 충주시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만 협상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화 창구를 잘 될 것도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안에 한두 회사의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운동부의 폭행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내한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양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학년 학생인 A군이 3학년 선배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의견에 따라 가정학습을 시키는 등 당사자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를 운동부에서 분리하지 않고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시켰다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학생하고 가해자라고 하는 학생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경기처럼 개인전이면 고학생인데도 배제하는 게 맞는데 단체전 팀 경기잖아요. 하지만 A군이 코치한테도 폭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학교 측은 태백에 있던 코치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현재 해당 코치는 선수 간 폭행은 전혀 없었고 자신 역시 선수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건과 별도로 올해 11월까지 도내 학교 운동부 전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넉 달째. 아이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인근을 지나는 차량에 손을 뻗거나 뒤쫓아가는 놀이인데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한 아이가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뻗습니다. 완전 진짜 움직이는 제 손을 뻗다니 이게 진짜 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를 뒤쫓아가거나 손으로 만지는 위험천만한 놀이입니다. 차가 이렇게 도로가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다가 차가 이렇게 만지. 인터넷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는 블랙박스 영상과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를 만지면 용돈을 벌 수 있냐는 질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고의로 만지거나 쫓아가 부딪히는 등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이 어렵고 수리비 등 피해 발생 시에는 아이의 감독 의무자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민식이법 시행 넉 달째.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아이들에게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수중 건설 로봇이 이달 말 실전에 투입됩니다. 그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던 잠수사를 대신하게 되는 건데요. 공사의 정확도와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다양한 바다 공사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KNN 김성기 기자입니다. 무한 궤도를 장착한 굴삭기 모양의 로봇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심 500m까지 내려간 로봇은 쇠톱 모양의 드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단단하던 집안에는 이내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매설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2013년부터 국산에 착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 로봇 3종류 개발에 성공했고 이달 말 실전에 투입합니다. 경남 거제시와 인근 지심도까지 2.3km 구간의 해저 상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그동안 잠수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오던 작업인데 이제는 강한 조류나 선박 앵커 등 장애물도 쉽게 치울 수 있습니다. 깊은 수심에서도 아주 무겁거나 아주 위험한 작업들, 특히 이번 공사와 같이 해저면을 매설하는 땅을 파는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밀 항법 기능을 갖춰 해외 제품보다 매설 속도가 2배나 빨라졌고 다양한 공사기구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갖췄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저 케이블을 좀 더 깊이 매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죠. 국산 수중 건설 로봇은 다음 달 베트남 송유관 매설 공사에 투입되는 등 해양 풍력 발전과 해저 가스 배관 공사 등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수중 로봇이 본격 보급되면 연간 100억 원 이상 해외 장비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듯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간간히 불어들며 큰 더위는 없었는데요. 다만 오늘 밤사이 중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 31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을 보이며 다소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요란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르는 특성에 대비해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별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다가 뒤늦게 한글을 배워 쓴 한 편의 시로 큰 상을 받은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증평 문해교실에서 늦깎이로 공부 중인 장금자 어르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네. 충북 지역에 네. 시를 내셔서 충북 지역에서 1위를 하셨는데 좀 수상 소감이랄까요?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수상 소감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이 시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부정타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큰애가 학교에서 이 신문을 보고서 전화가 막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엄마 언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글이 나왔느냐고. 아, 자녀들이? 네. 그래서 충북 지역에서 1등 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돼갖고 진짜 애들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환영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글쎄 기분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얼떨떨해서 네네.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뭐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2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해서 글을 써서 이런 글이 나왔나 그렇게 기쁘기는 기쁜데 그거를 표현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한글을 배우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작년 12월부터 네, 한 8개월 돼요. 8개월을 배우고 네. 시를 쓰셔서 출품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충북 지역에서 1등을 하신 건데요. 사실 네. 한글을 저도 네, 한글을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사실 시를 쓴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시라기보다는 그냥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하고 공부하면서 이러니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다. 그 얘기를 가지고. 네,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걸 그냥 저는 시인지 뭔지 모르고 선생님이 글로 써봐라 그래갖고 쓰기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저는 너무 놀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상을 타야겠다 그래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시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과연 어떤 시를 쓰셔서 충북에서 1등을 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 시화전의 주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응원의 메시지를 좀 담는 것이 주제였다고 하는데 어떤 시인지 혹시 조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네. 네. 저희가 영상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네. 제목 아침에는 두부 저녁에는 삶고 장금자 코로나 때문에 좋았다. 오랜만에 영감님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계속 있었다. 속만 썩이던 영감님 평생 미워했는데 그
그런 양반이라도 있으니 든든하다. 아침에는 두붓고 저녁에는 삶고 그리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도 챙겨주시고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게 왠지 마음이 짠하다. 어느 날 영감님이 편지를 내가 읽었다. 속이 시원하다. 답장을 밥상으로 대신하고 나는 숙제를 했다. 한국어 사전 쓰기. 한국어 사전 쓰기. 끝. 났다. 숙제 끝. 코로나도 끝 하면 좋겠다. 숙제가 끝,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마무리. 제가 시는 잘 모르지만 왠지 느낌이 굉장히 네. 좋다는 느낌을 아는데 그 제목부터 아침부터 두붓국, 저녁에는 싸움국. 아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그 할아버님에 대한 정도 느껴지시고요. 네. 뭔가 쿨한 느낌도 들고. 네.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집에 있으시면서 좀 할아버님과 많이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셨나 봐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좀 가까워졌겠지. 더 좋아요. 보통은 많이 그 아니, 그 싸운 건 없고요. 네. 그냥 좀 옛날 분들은 왜 말을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어른들하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그렇게 지낸 것 뿐이지 뭐.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그 한글 배우러 다니셔야 되는데 잘 못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이 공부를 못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셋이 모여서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저기 오신 분들 네네. 그 팀이에요. 오늘 여러 분 같이 오셨는데. 네, 그 팀이 공부를 하는데 네네. 저희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매일 같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무슨 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영감님 얘기도 승도 보고 승도 보고.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서로 한글을 네. 같이 배우니까 그 실력도 쑥쑥 네. 해서 시까지 그냥, 쓰시게 되셨는데. 네, 시간 가는 줄 네. 모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오고 가는 얘기로 다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배운 지 8개월 만에 시까지 썼는데 시를 쓰실 때는 어렵진 시가 아니고요. 그냥 네네. 글로 쓴 게 저는 시라는 건 잘 모르고요. 그래도 1등을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시를 이제 쓰셨는데 그 좀 선생님이 좀 도와주셨나요? 많이 도와주셨지요. 여기서 읽어봐갖고 선생이 잘못된 건 빼고 네네. 또 빼고 이렇게 해갖고 몇 장인데 또 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보고서 이제 잘못된 건 많이 고쳐주셨죠. 네. 많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다가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시화전이라 그런지 시도 쓰고 그림도 또 네.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거 그림도 좀 배우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네. 건데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봐라. 그래서 그거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9월에 전국 성인문예 시화전에 그 어르신의 그 작품이 충북 대표로 또다시 이제 출품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거기서도 또 이제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셔서 그건 네.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많이 힘들으셨죠. 가르치느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로 글을 봐도 모르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해주신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죠.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셨고. 그럼요. 네. 너무 좋죠.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럼 주변에 어떠세요? 좀 1등 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셨을 때 주변에서 좀 축하도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왔죠. 전화도 사방에서 오고 애들이 뭐 며느리들, 딸들, 사위들 다 전화로 깜짝 놀래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못했으니까. 8개월 만에. 네, 애들이. 네. 그러니까는 뭐 애들이 다 놀래갖고 사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느냐고. 그럼 할아버님은 어떻게 축하해 주셨어요? 그럼요. 영감님이 제일 먼저 해주지요. 축하를. 할아버님은 한글을 잘 아시죠? 네. 근데 그럼 할아버님한테 이렇게 좀 배우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또 그렇게 하기가 연세가 또 있으니까 네. 이 글이 자르니까 잘 네.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의지했지요. 못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배우고 네.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모르는 거는 그냥 쪼목쪼목 따져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즐겁게 배우고 계시고 지금도 네. 되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그래서 많이 뭐 받게 되네요. 코로나가 네네. 진짜로 어떻게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기 안 되는데 저희들은 공부에 여럿이 모여서 재밌게 공부를 해갖고 코로나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너무 즐겁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어릴 때는 사실 한글 배우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처음에 한글을 좀 내가 배워봐야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공공굴로 거기를 제가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공부하러 다니는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이. 네. 그래서 누가 먼저 다니고 계셨어요? 네.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싶지 않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가서 공부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공부하러 갈 때 따라가서 네네. 이렇게 거둥을 봤어요. 공부하는 상태를. 그랬더니 갔더니 어떠셨어요? 참 즐겁게 공부를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아우 나도 저렇게 따라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망상거렸어요. 초반에는 좀 네. 망설여지셨을 것 같아요. 걱정이 네. 많이 됐었어요. 안 하다가 이제 네, 해야 내가 되니까. 저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공부인가.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네. 공부 나는 못할 것 같아서 내 자신에 아우 난 저건 못해. 내가 안 하지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데 딸을 붙잡고 아우 지금 포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공부 끝까지 나가보자고 선생님이 잡아주셨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 네. 만나셨네요. 오늘도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같이 오셨죠? 네. 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붙잡고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글을 배우셔서 좋은 점이 이제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좀 많이 답답하셨을 네, 텐데 네. 어떤 게 좀 제일 아유, 좋으셨어요? 제일 좋은 점이 네.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예를 들면? 진짜 네. 저런 어디 가도 글을 모르니까요. 편지 우체통에 편지가 들어도 그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고 뭐가 그 속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어디를 가도 텔레비에 저런 거 나와도 읽을 수 있고 네. 네. 그러고 저런 데 나가도 마음대로 간판 같은 거 볼 수 있고 옛날에는 버스를 타도 기사님한테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봐서 타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타는 사람한테 이거 어디 가는 버스냐고 물어봐서 타야 되고 그렇게 했었죠. 뭔가 한글을 배워서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그럼요. 시작한다는 느낌을 아주 내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 같았죠. 이 느낌을 혹시나 다른 분들 그러니까 글을 모르지만 좀 용기가 안 나서 네. 좀 도전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께 저마냥 혹시 이렇게 망상거렸겠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빨리 이제 공부하러 나오시라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같이 이렇게 네. 공부 못하시는 사람 증평군에서 군수님이 그냥 한 발 더 내놓으시고서 용기를 내셔갖고 공부 시작했으면 너무 좋지요. 저처럼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글을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네. 군수님이 많이 연필 같은 거나 책, 공책 뭐 이런 거 다 노인들 공부한다 그러면 뒤를 대주시잖아요. 군수님이, 증평 군수님이. 오늘 그러니까 네. 공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좀 용기를 내서 한 발 내딛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오늘 보시고 용기를 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증평 군수님도 오늘 꼭 보셔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배움으로 인생을 좀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실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재밌게 신나게 맞아요. 한글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 군수님한테 인사를 한마디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 전국 성인문예학교 시화전에서 충북 지역 1위를 차지하신 장금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 해도 될까요?